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술, 담배, 음식, 약물, 게임 등 우리 주변에 중독될 대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무언가에 중독되는가, 혹은 왜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존재합니다. 꼬맹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계속 주전부리를 찾는 탄수화물 중독을 보이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또 멀쩡한 얼굴이 이상하다며 계속 성형을 고집하는 성형 중독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중독은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제 중독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몇 가지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폭식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탄수화물 중독 환자입니다. 20대 후반 결혼 정년기 여성인 A씨는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15kg이나 쪄버렸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빵과 커피를 시작으로 근무 중간중간 밀가루나 분식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과자나 빵처럼 비상식량이 존재합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도 옥수수며 고구마며 항상 간식거리를 찾게 됩니다. 한 5kg 정도 찌고 난 뒤에 입던 옷들이 하나도 맞지 않으면서 이른바 자신이 탄수화물 중독임을 알아차렸지만 15kg이나 계속 찌는 동안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름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명명하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게 마치 술이나 담배, 커피처럼 중독 성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밥이나 빵, 국수, 과자 등 먹거리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는 것일까요? 이를 물질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진짜 중독의 원인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모든 중독은 욕망하는 것이 좌절된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때 깊은 실망감과 함께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신이 욕망하던 것은 가였는데 실제 중독 현상은 엉뚱한 나나 다, 라로 나타난다는 것뿐이죠. 이때 환자 자신의 시선은 나나 다, 라로만 쏠리지만 정작 진짜 원인은 가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중독이 치료되려면 이처럼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A씨는 회계사 시험에 낙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는 동생과 함께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했고,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자신은 3년째 계속 고배를 마신 겁니다. 결국 외형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긍심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자신이 그 동생보다 더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잘났는데 라는 뿌리 깊은 자긍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더욱 단호하게 물어야 했던 겁니다. 더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3년씩이나 했으니 이제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은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말이죠.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 수 있었다면 후회나 갈등도 적었을 것이고 탄수화물 중독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A씨의 마음에서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애초에 꿈꾸던 회계사로서의 멋진 삶에 비해 지금 영어학원 강사는 한없이 초라하다는 결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포기도 안 되고 재도전도 안 하고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그 욕망 대신 음식을 대상으로라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죠. 좌절된 욕구와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치환해서 욕구를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젠 좀 덜 먹어야지 계속 머리로는 되뇌이는데도 조절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탄수화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A씨의 경우에는 회계사의 꿈, 그에 뒤따르는 장밋빛 욕망을 깨끗이 포기하고 현재 영어 강사의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게 하는 상담을 통해서 탄수화물 중독 증상도 호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반주로 소주 한 병씩을 마십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후 근무에 크게 지장을 찌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는 해낸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저녁에도 꼭 한 병씩 술을 먹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취해 있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겠죠. 성질은 누락되고 동료들에게도 평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성질 욕심도 없고 어쨌든 월급은 나오니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남편이 놀아주지도 않고 주말이라고 함께 가족들이 여행이나 나들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만 자려 한다는 거죠. 결국 이혼 위기에 몰려서야 남편은 자의반 타의반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에 내원한 겁니다. B씨에게 왜 술을 마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무료해서라고 말합니다. 직장에 근무 강도도 세지 않고 십몇 년을 해오던 일이라 그냥 심심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별로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벌써 수차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B씨는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걸까요? 단지 술을 마시다 보니 그냥 술에 중독되어서 이제는 인이 배겨서 못 빠져나오는 것일까요? 상담 결과 진짜 원인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B씨는 어려서부터 영턱했고 부모님의 기대도 잔뜩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이쁨을 많이 받았고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지요. 그래서 명문대를 들어갔고 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금방 될 것 같았던 고시에는 계속 고비를 마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기대였지만 무엇보다 한없이 추락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취직은 했지만 별로 의욕이 없었던 겁니다. 결혼도 했지만 결혼 생활마저도 마찬가지였죠. B씨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따위 허접한 일이나 처리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자긍심이 강해진 겁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자신의 자긍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예 외면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낮술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진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B씨의 치료는 바로 알코올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B씨의 자긍심을 돌아보는 치료가 필요했던 거죠. 자, 마지막 사례는 성형 중독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50대 여성 C씨의 사례입니다. 진찰 후에 C씨는 불면증 치료 한약에 얼굴 균형을 바로잡는 약도 있으면 추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C씨는 얼마 전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코가 삐뚤어졌고 광대뼈 살집이 좌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약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얼굴은 비대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50대에 들어서 성형수술만 4차례나 받았고 지금도 또 수술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C씨의 정상은 성형 중독 혹은 신체 이형 장애 증후군입니다. 신체 이형 장애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며 지나친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외모가 비정상이라는 느낌에 혼자 사로잡혀서 상담과 치료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매우 집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의 정상이라는 진단 설명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결국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실제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의 약 10% 정도는 이 같은 신체 이형 장애에 의한 성형 중독 환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신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위를 시술을 해서 어느 정도 바로잡았다고 해도 신체 이형 장애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해당 부위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설령 애초에 해당 부위가 바로 잡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전혀 다른 부위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고쳐야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 성형 중독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며 성형 중독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형 중독 역시 알코올 중독이나 탄수화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원인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회피하려는 과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C씨의 성형수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난 3년간의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남편의 외도 직후 일어난 변화들이었습니다. 중견기업체 CEO인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려면 해주겠다라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C씨는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라며 더 불안해진 거죠. 그렇다고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자니 남편을 빼앗길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외도를 지적해서 바로잡자니 남편이 아예 이혼하자라고 나와버리는 통에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결국 C씨는 자신이 외모적으로 남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이란 타협적인 결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이 예전과 달리 말투가 조금 차갑게 나오거나 그러면 또다시 외도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금방 불안해집니다. 이런 불안을 달래고 도피하는 방법이 C씨에게는 성형수술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중독의 대상은 음식이나 알코올, 약물, 게임, 일, 섹스, 성형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좌절된 삶으로부터 적극적인 재도전이 아닌 회피 심리라는 선택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중독에 빠져 숨어버리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착각인 겁니다. A씨의 회계사 도전 실패나 B씨의 고시 실패, C씨의 남편의 외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중독은 싸구려 가짜 진통제일 뿐입니다. 과도한 불안이 만들어낸 정신의 사기극에 불과하죠. 왜곡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중독이 주는 거짓 위안을 진통제 삼아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삶까지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중독된 대상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심리적 상처와 히스토리가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불안을 다시 마주해 진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을 때 중독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관건은 힘든 현실이나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즉 삶의 해석 태도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이상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